내일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면서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을 내가 원하는 또 내게 유리한 금융회사로 옮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네. 유 기자, 내일부터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먼저 이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퇴직연금에 가입해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중 하나의 금융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아마 적립금을 운용하고 계실 겁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상품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적금이나 펀드, ETF 등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관리 비용 명목의 기본 수수료, 또 투자 상품 매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등을 수취합니다. 또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용사가 보수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더 낮은 수수료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로 좀 사업자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투자하고 있는 펀드나 ETF 등을 환매하지 않고 현재의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퇴직연금 사업자만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실물 이전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모두 해지한 이후에 현금으로 만들어야지만 금융사로 옮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또 환매와 재매수까지 길게는 며칠씩 시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간 수수료와 상품 라인업, 또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좀 활발한 자금의 이동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가입자가 옮기려는 금융사에다가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옮기려는 회사나 기존 사업자에게 이전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현재 투자되고 있는 상품의 목록과 함께 옮기려는 금융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좀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상품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옮기려는 회사가 이 상품 전부를 좀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DB는 DB끼리, DC는 DC끼리, IRP는 IRP끼리 좀 금융기관에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향후에는 DC와 IRP 사이에서도 이동할 수 있게끔 범위가 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현 예금과 채권, 공모펀드, ETF 등 대부분의 상품이 이전이 가능한데요. 다만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물 이전 대상이 안 되고요. 리츠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이나 됩니다. 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무려 382조 원이고요. 올해 말로 보면은 430조 원도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자별로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을 10년간 계약했다고 가정을 하고 비교 공시 사이트에서 좀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업권별로 좀 증권사들이 0.3에서 0.5%, 은행들이 0.5에서 0.6%, 보험사들이 0.7에서 많게는 1% 이상씩 좀 수수료를 받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퇴직연금 규모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커질 것이고 또 매우 장기 자금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꼽힙니다. 현재 업권별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요. 은행이 절반이 넘는 약 53%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증권이 24%, 보험이 23%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ETF나 회사채 등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권 업권의 점유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퇴직연금을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대다수와는 달리 관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퇴직연금을 분석해봤더니 상위 1% 가입자들의 올해 수익률이 무려 40%를 넘었습니다. 이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정호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평균 20.3%, 최고 41.4%.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 가입자들의 올해 투자 성과입니다.
수익률을 끌어올린 세 가지 비결은 미국 주식, ETF, 공격적 운용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담은 5개 투자 상품은 모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지만 해외 주식을 담은 국내 ETF 투자는 가능합니다. 박스피에 갇힌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시장은 활황인 만큼 ETF를 활용한 해외 주식 투자가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상위 1% 연금 부자들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들의 원금 보장형 상품 비중은 8%, 14%로 대다수 퇴직연금 계좌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보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07%. 지키는 투자가 자칫 까먹는 투자가 되지 않으려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에서 보셨듯이 이 증권사에 퇴직연금을 맡기신 분들의 70%가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했다는 건 다소 의외입니다. 유 기자, 그렇다면 은행이나 보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은행이나 보험업권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90%가 넘어설 정도로 월등히 높습니다. 네. 자, 이 때문에 퇴직연금 전반의 수익률이 예적금 수준에 그치는 결과로 이어지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이 5%를 넘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1에서 2%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증권업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내세워서 이번 실물 이전을 계기로 좀 시장을 더 키워보겠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권 역시도 좀 적극적인 운용 수요에 발맞춘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증권업 대비 은행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다수의 영업정을 통한 대면 서비스가 좀 수월하다는 점일 텐데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대형 은행들은 퇴직연금 전담 직원의 수를 늘리는 등 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또 앞으로 거래 가능한 ETF의 숫자를 늘리고 매매 지연 시간을 단축시켜서 좀 적극적인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수요를 좀 채워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는요, 장기적인 안정성이 퇴직연금 운용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전반적인 자산 설계나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신뢰를 제고하려는 전략을 세우면서 이번 실물 이전 제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논의할 정도로 이 퇴직연금 시장의 큰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큰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주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